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강수찬입니다. 짧게 하라 그래서 데이터 설명은 좀 그렇고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넨셀의 기술경영위원회 의장으로 있어서 아마 저희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제일 먼저 상장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지사님께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천연물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식이약 소재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왜 이것을 개발했느냐. 그래서 포커스는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 탐색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느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미리 타겟 질환을 미리 선정했을 때, 그게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간에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기성 한약서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의 예시는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성 한약서에서 신기환이라는 처방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보고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했고, 거기 안에 이제 산수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남자에게 좋다는 제품 천호식품에서 만들었던 그 산수유 원료고요. 근육 회복 작용 기전을 밝혔고요. 산수유로부터 뒤에 나오겠지만 TG2라는 새로운 타겟 유전자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만들 때 글루타메이트를 넣어주는데 그게 망가지면, 노화나 어떤 독성 물질이 왔을 때 망가지면 프로테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근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근육 회복에 대한 작용 기전을 규명했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꽃은 아마 체중 조절이 가장 잘 되는 걸 겁니다. 누구나 원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세포가 엄청나게 살찌는 소재가 나왔어요. 이게 금은화라는 소재고요. 밝혀 보니까 어떤 이제 당 이용성 증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살쪘는데,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디에 이용할 거냐, 화장품 용도로는 주름 부위에 지방도 의식하는데 발랐을 때 지방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고, 당 이용성 증대를 통해서 근감소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 친화식품에 연결을 해서 저작 기능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중에서 기성 한약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소재를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예시로 금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신기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방 안에서 산수유라는 물질이 TGM2를 굉장히 회복을 시킴으로써 근감소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 타겟에 대한 미리 소재를 선정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생각을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소재가 유명한데 새로운 기능을 밝혔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로 많이 사용되고 있던 병풀,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에서 얘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었고,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 피부 재생이거든요. 상처 치료고. 그럼 우리 몸에서 재생시킬 때가 어디냐? 그래서 신경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시신경에 대해 포커스를 했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MM이라는 물질을 동물에 처리를 하면 광수용체가 굉장히 얇아지는데 병풀을 처리했더니 회복되더라. 이 결과를 가지고 임상에서 눈 건강 인체에 적용 시험을 했고요. 황반 색소 밀도가 증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개별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국약품이나 동국제약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현황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고요. 시장 창출 전략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으로 인식을 못하던 것들 중에서 PMS, 여성 생리전 증후군에 해당하고요.
생리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리 전 여러 가지 증후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 중에 이제 프리페민이 있죠. 종군당에서 오셨는데 종군당에 이제 프리페민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약으로서는 퇴출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자 했고요. 우선 이제 통증만 생각하니까 전체 이제 가임기 여성의 월견정 상태 개선에 대한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시장은 프리페민 시장은 한 200억 정도지만 전체 시장을 열었을 때는 1,500억까지도 간다라는 결론을 도달해서 이런 소재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는 프롤락틴이 굉장히 증가된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락틴 이니비션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젖을 멈출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메가로 엿기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혜를 먹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크린 시스템을 프롤락틴 이니비터를 찾았을 때 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락틴 이니비터였고 또 구절초라는 게 성분이 좋아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여성 건강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성 갱년기나 뭐 이런 쪽은 많지만 젊은 여성을 위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인체 적용 시험 거의 완료돼 갖고 자료 준비해서 곧 식약처에 개별 인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전통의학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 쪽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발효는 강하죠. 김치 때문에 발효는 강한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방에 대한 가감법에 대한 방제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볶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했을 때 성분 변화를 가져가는 방제약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생강을 고온 법제를 했을 때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성분들이 뭐 진저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법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런 성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성분을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지금 개별 인정 가기 위해서 한시견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인체 적용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잠시 있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자체가 한계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럭과 다이어트에 대한 드럭 다이어트 인터랙션에 대한 자료만 추가가 된다라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조 개념으로 임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식약처에서도 많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보다 더 효과가 확실한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생강 가지고 했을 때 관절염 치료 연구도 했지만 고지방 유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 뭐 비만 치료나 고지혈관 관련된 연구도 수행을 했고 효과가 좋아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핫한데 이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 이제 건강 유지 차원이라면 미래에는 이제 아예 질병을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맞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된 미생물 중에서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건 19종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한시적이나 한정적 원료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개별 인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내 미생물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미생물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천연물 연구를 많이 했어가지고 어떤 특정 천연물의 이러한 위쪽에 보면 진하게 안 나오는데 오리지널 컨스티튜언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픽이 있다라면 미생물을 넣었더니 그 픽은 사라지고 새로운 픽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픽이 뭔지 성분 규명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기능성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건강기능식품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약품 쪽에 해당하는데요, 항암제 연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제들은 많은 부작용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구 시작한 건 암세포를 죽이는 걸 찾지 않았고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지 않는 미생물들만 모았다가 그 미생물들을 토대로 해서 암세포에다 처리했더니 굉장히 잘 억제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찾았고 실제로 엔테로코커스 패시움류 중에 하나가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폐암 세포와 일반 폐세포를 비교하면 세이프티 마진이 굉장히 높아서 안전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생물 자체를 먹여도 장내에서 그 물질이 흡수되면서 항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규명을 했습니다. 저런 성분이고요. 미생물 항암제, 미생물 자체로서의 의약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 임상 먼저 해서 항암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식들이 좋아지니까 투자가 활발해지고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환자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암하고 당뇨하고 고혈압에 대한 환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요거를 또 암 환자용 환자식으로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 해양 미생물을 이제 생물종다양성 연구소로부터 분양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췌장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 중에서는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제주에 2,000여 종의 식물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서 전부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한 10여 년 전부터 분양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저희가 타겟으로 대상포진 치료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대상포진 원인 바이러스인 BGB 바이러스 억제하는 소재를 찾아서 단팔수를 도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뭐 지표 성분, 유효 성분 규명, 규격 설정 연구를 진행을 했고, 완제 의약품을 만들었고, 작용 기전 규명을 했고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전임상 유효성 평가를 하고 GLP 안전성 평가를 다 해서 임상 1상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임상 2A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포진 치료제를 연구를 한 소재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단팔수라는 식물이었고요.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될까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생산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임상 1상까지 다 완료돼 있으니 그러면 전임상 유효성을 추가하면 적응증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스코비드2에 대해서 인펙션 억제와 인펙션 됐을 때 리플리케이션 억제 기전을 밝혔습니다. 그 성분도 밝혔고 폐병변 억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팔수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감염 억제 효과가 다른 기타 약물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세이프티 마진이 굉장히 높음을 밝혔고요. 인실리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성분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오미크론 하이까지 억제가 된다라는 걸 규명을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분원에 보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화항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RBD라고 이제 스파이킹 프로테인하고 얼마나 바인딩하는 걸 억제하느냐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천연물이다 보니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 안에 있는 성분들에 대한 대사체 연구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글로벌 임상 2,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127명 대상을 하고 있고 30몇 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더뎌질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인도에서 몇 명 안 되지만 탐색적 임상 수행을 했을 때 약 6일 만에 환자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뭐 전혜숙 의원님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상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시장이 굉장히 크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제 조만간 인플루엔자와 함께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미리 연구를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전임상 유효성 평가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임상이 종료되는 순간 저희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시장은 굉장히 막대하게 열려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은 천연물이라는 거죠. 그 국가혁신시장개발사업단에 저희가 이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천연물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네요. 곧 발표를 해서 임상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쪽에서는 JV를 통한 투자, 임상 투자를 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고요.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국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특허 출원이 돼 있고 이제 하나씩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단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32만 평 임대를 받아서 저기 보면 보라색 쪽에 이제 단팥수를 심을 거고 태국, 필리핀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에 있는 고련피나 금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란색 부분의 수종 변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재배단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생략 자원들, 제주도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한약재 생산 3위입니다. 그 작은 땅이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많이 할 거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 개발했던 단팥수는 경관이 좋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 있는 열매를 보시면은 동그란 건데 인도 쪽에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염주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자원화할 거 어메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약만 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은화에 대해서 또 재배단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단풍보다 아름다운 제주 신나무라 그러는데 신나무가 이제 단풍나무과인데요. 천연 염로나 그다음에 수액도 고로쇠 수액처럼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 신나무, 그리고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경관과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구슬나무라고 이제 한약재로 껍데기는 고련피고요. 그다음에 열매는 천연자인데 이거에 대한 이용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만 들었지만 저희가 32만 평의 단팥수를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약이 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경관이 화려해서 관광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배단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뭐 금은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름 개선을 먼저 해봤는데 입술에 주름이 많잖아요. 거기에 발랐더니 입술이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 임상을 진행을 했고 실제 마이크로 니들에 넣어서 패치, 주름 부위에 패치로 붙였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곧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뭐 일단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타겟 질환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AI 플랫폼을 통해서 화학 성분들 가지고 케미컬이 도출이 되면 리드 컴파운드 나오고 유도체 합성을 통해 가지고 신약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AI 플랫폼 하나 더 적용을 하면 화학 성분이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물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천연물의 다양한 성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식이약 소재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가능하고요.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 결국 이제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키우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게 스마트팜 AI 베이스에도 팜과 팜을 갈 수 있는 농사와 약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이제 스마트팜 컨트롤 센터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단팥수를 로봇으로 수확을 할 생각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가 제주도에 있고 육상해양자원 라이브러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금 좀 폐쇄적이죠, 문화가. 그러다 보니 이제 육지에서 훌륭한 연구원들을 많이 지금 못 모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의 꾸준한 투자는 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서 매우 중요를 하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도 보면 제가 봐도 인원은 아직 연구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많은 연구원들을 이제 지사님이 있으셔야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다음에 제주 한의학연구원은 이제 제주도 내 인프라들은 많이 갖췄는데 주 소비처는 이제 결국은 수도권일 테니까 수도권 제약사라든가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대학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있는데 의료용 쪽으로만 되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메디컬 푸드를 임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주도의 천연물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천연물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 발제 주제인 메디컬 푸드 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그다음 제주도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